EBS 수능 특강 이문 적용 7강에서 아드로노의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 유통, 소비 차원에서 그 대중음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이 좀 이루어진 학생들에게는 아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좀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좀 정리하면, 자, 1문단의 소주제라고 해야 되나? 1문단의 소주제는 아드로노의 음악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드로노의 음악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죠. 아드로노의 음악관. 첫 번째는, 1문단의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할 거는, 아도르노가 생각한 음악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생각한, 음악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음악의 기능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도르노는 음악의 기능을 뭐로 생각한다?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보면서 플러스 사회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표현 수단으로 보고 있다. 표현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런데 이 아도르노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을 텐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대중의 청취 능력이 대중의 청취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일까요? 청취 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퇴보하고 있었어요.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퇴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퇴행자로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완결된 내용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에 따른 아드로노의 주장이 있죠. 그래서 아드로노의 주장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드로노는 음악이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로노의 주장 첫 번째, 음악의 진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진리성 강조. 요게 첫 번째 주장의 핵심이고,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부정하는 겁니다. 현실, 비판, 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유토피아를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이어갈까요?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한다. 유토피아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가 아니라 요거 서로 하는 게 낫겠네요.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과 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진리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으로 가면, 그러면 아드로노가 저런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드로노가 음악을 좀 나눈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드로노의 음악 분류, 음악 유형 분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드로노의 음악 유형 분류라고 간단한 분류. 그죠? 유형 분류. 자, 그럼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드로노가 생각한 진지한 음악이죠. 아드로노가 생각한 진지한 음악에 대해서, 진지한 음악은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진지한 음악은 첫 번째, 음악의 요소를 보니까 소리, 조성, 리듬 등이 있어요. 소리, 조성, 리듬,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주제 등을 포괄하는 음악의 재료, 구조, 또 기술 등이 있네요. 기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과 같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술과 같은 음악의 내적 형식이 있죠. 내적 형식이에요. 요게 내적 형식을 통해서, 내적 형식을 사용해서 뭐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사회 현실을, 다시 한번,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지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진지한 음악이죠. 진지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인데 포괄하는 음악의 재료까지가 1번이고 구조기술과 같은, 자, 여기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술과 같은.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좀 나눌게요. 여기 있는 이 1번이 다 내적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내적 형식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지한 음악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진지한 음악은 이렇게 내적 형식, 이 내적 형식은 1번 전체다가 오는 거예요. 사실 1번 부분은 따로 밑줄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좀 가볍게 묶어두고 이 내적 형식들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관점입니다. 요 동그라미 2번이 진지한 음악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도르노가 생각한 뭡니까? 가벼운 음악이 있어요. 진지한 음악이 있다면 가벼운 음악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적 형식이라고 했는데 요건 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가벼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문을 보니까 음악의 외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그 수단으로 전락한 음악이죠. 그래서 요것도 1번으로 좀 나눠봅시다. 1, 2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음악의 외적 측면이죠. 음악의 외적 측면 플러스 경제적 측면이죠. 돈이 되는, 상업적으로 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는데, 이 경제적 측면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와 관계 맺음, 즉 내적 형식으로 내적인 걸로 어떤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측면, 좀 구분해서 외적 측면 또는 경제적인 거를 통해서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음악의 어떤 선행 조건이 됐었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거죠.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거기에 어떤 수단으로 전락한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본주의의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락한 음악이, 떨어진 음악이 바로 저급한 가벼운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유형 분류를 했습니다. 유형 분류는 다시 한번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진지한 음악은 내적 형식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 거고요. 다음 가벼운 음악은 외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는 어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종속이 돼서 어떤 그 수단이죠.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종속이 된 음악을 가벼운 음악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지요. 3문단으로 넘어가면 아도르노가 대중음악을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소주제는 자, 아도르노의 대중음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네, 뭐와 관련돼서? 네, 생산과 관련이 돼서 대중음악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체크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네, 대중음악을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대중음악, 네, 주목한 이유가 있죠. 주목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음악의 상품화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의 네, 상품화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에 주목한 거예요. 상품화를 네, 가장 잘 보여줌? 네, 보여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음악의 상품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생산 과정에 있어서 네, 대중음악을 생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이제 그 작곡가들이 뭐 만들고 하겠죠. 그 생산 과정에서 뭐가 나타난다? 대중음악의 표준화가 나타나요. 지금 뭐가 유행하고 하는 것처럼 대중음악의 네, 표준화가 나타난다라는 점. 네, 생산 과정에서 대중음악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작곡 과정에서 네, 곡 전체 어떤 그 구성이죠. 미리 만들기 전에 곡 전체에 대한 구성, 그 다음 어떤 세부 사항에 이를 것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 미리 형식적으로 네, 미리 정해진 도식으로 만드는 거죠. 정해진 그 과정으로 도식으로 음악을 생산하게 됩니다. 도식으로 음악을 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아니, 그때 영감이 떠올라서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뭔가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제작이 되면 어떠한 단점이 생기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도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 전체와 부분 사이에, 네, 전체 부분 사이에, 네,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한 의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긴밀한 의미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요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짜여진 걸로 하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이거는 알 수 있지만 어떤 내적으로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어떤 디테일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놀이, 규칙, 따르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쭉, 네, 좀 세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놀이 규칙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작곡에 그 당시에 유행이나 경향이, 네, 반영이 되는 거죠. 작곡에 있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라든가 그 경향이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유행이나 경향이 반영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의 고유성과 어떤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음악의 고유성을 네, 사라지게 만들고 플러스 작곡가의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한다. 다시 한번, 네, 고유성이 사라지고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이런 부분을 생산적인 측면에서 아도르노가 좀 비판을 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중음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아도르노가 하고 있죠. 네, 4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네, 생산, 유통, 소비 차원에서 비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유통 차원에서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문단은 아도르노의 네, 대중음악 비판 두 번째 시리즈가 나타납니다. 대중음악 비판 네모 2 뭡니까? 네, 유통 차원에서 네, 비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플러깅이
뭔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플러깅이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깅이라고 하는 건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소비자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노출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막 주변에 매스컴에 도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노래 흥얼흥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이외 다른 거에 일탈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일탈을 방지하게 됩니다. 일탈을 못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그 노래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일탈을 못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그 회귀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회귀성에 대한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는 그 회귀성에 대한 회귀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회귀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귀과 저항성이 불가능해지면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대중을 무의식적으로 길들여 표준화하는 거죠. 대중을 무의식적으로 길들여 표준화를 하게 된다. 요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요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플러깅이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들려준다. 일탈 방지, 회귀성과 저항이 불가능해져서 결국은 무의식으로 길들여 표준화한다. 여기서 비판을 하는데 유통의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일단 반복해서 들려줌 요것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반복해서 들려준다라는 요 행위를 통해서 대중을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서 표준화하는 거죠. 길들여요. 길들여서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 시작. 반복해서 들려준다. 길들여서 표준화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푹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글래머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네요. 자, 글래머는 또 뭔가? 대중음악에 있어서 글래머라고 하는 건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번호를 좀 매겨볼까? 여기에다 할까? 요거는 대중에게 있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뭐라고 되어 있나? 감각적 인상 또는 그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감각적 인상이나 분위기. 그리고 요게 1번으로 합시다. 편하게. 또 두 번째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고 다시 또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글래머라고 하는 것은 플러깅 효과로 발생이 된대요. 플러깅 효과로 인해 발생을 한다라는 점. 그럼 글래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플러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앞부분에서 이 반복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반복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일단 반복적인 청취가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그 해당 음악의 매력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게 되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순서가 뒤바뀌게 돼요. 내가 이 음악을 지금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력을 느껴서 반복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반복해서 들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게 바로 뭐다? 저 앞에 있는 플러깅인데 이게 플러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글래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매력을 느껴서 내가 매력을 느껴서 계속해서 듣게 된다. 계속 요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들음에 요거 오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요 부분이다. 내가 매력을 느껴서 내가 좋아해서 그 음악 계속 듣는 거거든. 오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잘못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매력을 느껴서 이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 글래머.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유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해서 들려준 얘가 문제 첫 출발점이 되죠. 근본적인 문제점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결국 길들여져요. 그래서 글래머라고 하는 것이 뭐 앞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했는데 대중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플러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플러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잘못 인식하게 돼. 앞뒤를 뒤바꿔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음악이 좋거나 매력이 느껴져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은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가 좀 남아있죠. 자, 유통이니까 그 다음은 소비에 관련된 걸 겁니다. 그래서 5문단 소주제 미리 좀 설정할 수 있죠. 자, 아드로노의 대중음악 비판 시리즈 3이네요. 아드르노의 대중음악 비판. 그 세 번째로서 소비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소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중음악의 특징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자,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은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 돈을 주고 익숙한 곡에 대해서 경험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을 줄 뿐이고, 음악 공연의 예매는 무엇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 것보다 연주된다는 사실 자체를 소유했다는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좀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도 번호로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익숙한 공연 프로그램, 뭐 중간 말이 있죠. 공연 프로그램과 익숙한 공연 프로그램과 익숙함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저 플러깅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익숙한 곡에 대해서, 익숙한 곡에 대한 경험을 소유하는, 소유하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소비의 한 특징이다. 즉, 실험적이고 낯선 곡을 택하는 것보다 자주 들었던 익숙한 곡 경험을 소유하는 그 만족감을 소비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연 예매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공연을 예매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무엇이 어떻게 연주되는 것보다 무엇이라든가 어떻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주된다는 사실이죠. 그 음악가가, 그 아티스트가 연주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사실 자체를 소유한 만족감이죠. 그 사실 자체를 소유한 그 연예인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소유한 만족감을 줄 뿐이다. 만족감이죠. 만족감. 그래서 공연 예매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키워드가 만족감인데, 익숙한 경험을 소유하는 만족감, 그 다음 연주된다는, 그 아티스트가 그 익숙한 곡을 연주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무엇이다, 어떻다,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예술가적이지 않다란 내용이죠. 소비 차원에서는 이렇게 익숙한 거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만족, 연주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만족, 이 두 가지의 소비상의 특징이 있다.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 익숙한 것이 연주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도 끝. 자, 대중음악에 대한 비판을 아드로노가 했는데 거기에도 한계점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문단에서는 앞에서처럼 소주제를 미리 좀 설정하고 갈게요.
아드로노의 대중음악 비판에 대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드르노의 대중음악 비판을 살펴봤는데 비판에 대한 한계와 의의가 무엇인지 한계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계. 자, 한계는 뭡니까? 아드르노가 스웬베르크나 또는 베베른과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신음악에 경도되어 있대요. 신음악에 깊이 푹 빠져 있는 사람이요. 신음악에 경도되어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로 뭐가 있다? 편향성이 있다. 편향성이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서 좀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는 의의가 있을 거예요. 대중음악에 대해서 방금 본 것처럼 굉장히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특징은 있죠. 체계적 분석을 통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평을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대중음악의 본질을 당연히 내적인 요소도 있고 외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 대중음악의 어떤 본질적인 그 속성을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서 파악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다음 세 번째. 자, 당시에 아드로노가 비판했던 것이 오늘날 대중음악에 한층 더 잘 작용하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그 비판적인 내용이 있죠. 당시에 비판했던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대중음악에 더 결정적으로 대중음악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음악에 한층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직 아드르노의 음악적인 비평은 유효하다. 그래서 아드르노의 논의는 유효하다라고 의의를 둘 수가 있다. 그 당시에 비판한 건데 오늘날 대중음악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중음악에 아주 그냥 딱 들어맞듯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효성이 여전히 있다. 요것이 하나의 의미인데 크게 요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